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학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친숙한 이 대사.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희곡 햄릿에 등장하는 대사죠. 햄릿은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세계 최고 극작가의 작품인데요. 그의 작품은 인류의 수많은 감정과 인류의 역사를 총망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작품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까지 연극을 비롯한 무용, 오페라, 미술,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영감을 불어넣고 있지요. 희극, 비극, 사극, 로맨스 등 올 장르 마스터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11살 때 문법학교에 다니면서 문법과 논리학, 수사학, 문학 등을 배웠어요. 성서와 고전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배웠고 라틴어 격언도 외웠지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나빠지면서 13살 이후 더 이상의 교육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셰익스피어가 초등학생 시절에 배웠던 것들이 평생에 걸쳐 창작의 원천이 된 셈이에요. 셰익스피어는 18세에 8살 연상인 앤 해서웨이와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 생활이 그리 만족스럽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 가족을 떠나 7, 8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살았거든요. 이 시기에 그가 어디서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런던으로 돌아온 이후 셰익스피어는 극작가 겸 단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1594년 영국의 주요 관리인 국내부 장관 극단의 전속 작가로 임명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셰익스피어의 교육은 초등 수준에 그쳤잖아요.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아기애찬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기는 더해갔어요. 동시대 극작가 벤 존슨은 그는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닌 모든 시대를 위한 작가라며 극찬하기도 했어요. 셰익스피어의 타고난 언어 구사력과 무대 예술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가장 긴 작품이고요. 확실한 기승전결과 인간의 심리에 대한 복합적인 묘사를 담고 있어요. 1601년쯤 쓰여져 현재까지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품 중 하나로 노벨 연구소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문학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국내에서도 꾸준히 무대에 오르는 이 작품, 바로 햄릿인데요.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로 이루어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그 주인공들은 모두 성격에 결함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 햄릿은 우유부단함, 결정장애를 지닌 인물로 그려져요. 덴마크의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이어받은 숙부, 그리고 그와 혼인한 어머니 사이에서 평정심을 잃은 햄릿. 요즘으로 따지면 완전 막장 드라마급이죠?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햄릿이 복수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비극을 보여주는데요. 사색과 행동, 양심과 결단,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고뇌하는 햄릿의 모습. 햄릿의 이런 사색적인 성격은 인간 내면의 통찰을 중요하게 여기던 19세기 낭만주의에 의해 더욱 높이 평가되기도 했죠. 햄릿에서 보여지는 이야기 구조와 인물의 깊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고요. 햄릿의 치밀한 고뇌와 내면의 갈등은 인간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누군가에 의해 공연될 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맹세해준다면 난 내 이름도 버릴 수 있어요. 그대도 이름을 버리고 날 가져요. 단 하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청춘들의 비극적인 사랑,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16세기 후반 발표된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청춘의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연극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장르로 끊임없이 재창조됐고요. 셰익스피어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가져다 둔 작품이기도 하지요. 특히 이 작품의 묘미는 대사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셰익스피어의 시적인 언어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등장인물의 거의 모든 대사가 리듬감 있고 운율감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사가 하나의 시로 읽힐 수 있을 정도죠.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 작품은 젊음과 사랑, 이별, 죽음의 문제를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희곡에 더 가깝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의 갈등이 주인공을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4대 비극과는 차별된 요소죠. 지금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로미오와 줄리엣. 하지만 발표되었을 당시 비평가들에게는 주목할 가치가 없는 통속적인 드라마라는 혹평을 얻기도 했고요.
극이 전개되면서 희극과 비극이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히려 문학적 완성도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운명을 거스르는 여성의 모습도 당시에는 생소했지요. 하지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셰익스피어의 섬세하고 풍성한 시적 감정 묘사는 이 작품에게 시대를 뛰어넘는 인기를 선사했어요. 오늘날 힙합이 대조가 되면서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단어, 스웩.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바로 셰익스피어인데요. 스웩이란 단어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서 건들거리다, 잘난 척하다라는 뜻으로 처음 쓰였는데요. 그 밖에도 침실을 뜻하는 베드룸, 힌트와 같은 일상적인 단어도 그의 작품에서 비롯됐어요. 사실 셰익스피어의 신조어라고 알려진 것 중에는 이미 존재하던 단어들도 있었는데요. 그가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을 논리적으로 조합하거나 구체화시켜서 표현이 풍부해지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단어 앞에 on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부정이나 반대 의미가 되게 했고요. break the ice, sweet sorrow와 같이 신숙하게 쓰이는 표현들도 모두 그의 작품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라틴어에 능통했던 셰익스피어가 이러한 표현을 영어로 가져와 정착시킨 것인데요. 그의 작품에 쓰인 언어들을 통해 영어에도 은유적인 표현이 일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각각의 단어를 모아 흡수한 뒤 새롭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 이야기와 캐릭터를 구축해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셰익스피어를 두고 국가를 모두 넘겨줄 때에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넘겨줄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지요. 그가 아름답고 심오한 언어로 표현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 통찰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느껴지게 하지요. 한 시대에 태어나 전 인류를 위한 작가가 된 사람, 무대가 존재하는 한 불멸할 영혼,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늘은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는 장르로 그의 작품을 음미해 보시죠.